자, 금요일 날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초반에는 위성 쪽으로 공략을 해갖고 수익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위성 쪽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을 속썩였었던 이 자율주행 섹터 쪽에서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 지금 보면은요, 갤럭시 23도 나오고 있죠. 갤럭시 23, 그러니까 22가 나왔을 때 핸드폰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써보니까 좋긴 한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렌즈 쪽 이쪽이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었던 것도 있고, 그거와 맞게 환율도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렌즈 쪽에서. 그게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요. 환율도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 뭐 반도체 수급 개선되고 있고, 갤럭시 23 나오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도 물론 모바일 카메라는 돈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적자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지금 전장 쪽으로 좀 전장 카메라 비중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네, 세코닉스. 예, 세코닉스도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바닥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지? 누가 비중 확대해도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무조건 비중 확대. 여기서도 매수. 지금 그럼 만약에 세코닉스, 그러니까 전장용 카메라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물론 모듈이 더 수익이 좋아요. 얘는 세코닉스는 렌즈 아닙니까? 근데 렌즈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모바일 렌즈 쪽은 구조 조정이 많이 돼가고요. 세코닉스가 거의 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팔아서 그 렌즈 하나 해봤자 300 얼마밖에 안 해요. 근데 전장용 카메라는 훨씬 마진도 크고 그 단가도 비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은 뭐 300원이라고 하면은 납품가가 한 1,500원이라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모듈까지 합쳐서 한다라고 하면은 10배인가? 10배인가가 더 비쌉니다. 10배가 더 비싸요. 10배가 더 비싼데 세코닉스가 카메라 모듈 공장 모듈도 합니다. 베트남에 카메라 모듈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세코닉스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원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 지금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잖아요. 작년부터 그랬지만.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비중이 지금 IT 부품사 중에 가장 큰 게 세코닉스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으로 나가는 게 세코닉스가 90%가 현대모비스 쪽으로 나가는데, 현대모비스 자체 안에서도 이 전장용 카메라의 50%는 세코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뭐하고 하면은 뭐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이엔드급이 아닌 건 아니에요. 모바일 쪽은 얘가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뭐 MC넥스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그러니까 세코닉스를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얘 혼자만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LG이노텍에서도 약간의 반전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수급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이쪽 그동안 속썩였었던 이 자율주행, 뭐 전장, 뭐 카메라 모듈, 카메라 렌즈, 그리고 뭐 플랫폼, 뭐 촬영용 반도체, 그 지금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쪽이잖아요. 카메라 한 대당 하나씩 붙는 겁니다. 이거는요. 카메라 한 대당 하나씩 이미지 센서는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기존 차에는 5대인데 이 차량이 뭐 제네시스급으로만 들어가면 12대 이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들어갈수록 카메라 그 탑재하는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이다스 시스템 안에서도 카메라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다 보면은 이미지 센서 쪽에 대해서 실적 개선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얘는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얘는 예전에 제가 그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게 픽셀 플러스예요. 얘가 상장했을 때 가격이 요건데 얘가 무슨 뭐 5만 원, 6만 원 갈 것처럼 리포트를 썼었던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서도 뭐 그 정도 갈 것처럼 썼던 애널리스트가 회사를 바꿔갖고 다른 쪽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깠었던 종목인데 얘가 원래 나스닥 상장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진대제가 사랑해갖고 이게 원래 삼성에서 쓰던 거 아닙니까? 삼성에서 뭐 핸드셋 그 뭐 공급하던 회사여갖고 나스닥 상장했다가 삼성전자가 그 내재화 해버리는 바람에 얘네가 완전 낙동강을 오리알 돼갖고 상장 폐지돼갖고 한국으로 다시 상장된 거잖아요. 진대제가 갖고 왔나 해갖고 어쨌든 그동안 고생 개고생하다가 이제서 실적이 나면서 돌아서는 게 예, 차량용 이 전장화의 수혜주로 회사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픽셀 플러스랑 같이 가긴 하는데 얘는 좀 워낙 좀 싸다 보니까 얘는 뭐 리딩 방해들에게 좀 맡기시고 지금 보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쪽
자율주행, 뭐 전장, 그 인포테인먼트 지금 흐름이 다 좋습니다. 그 세코닉스가 가면 따라가는 퓨런티어. 물론 얘는 뭐 라이다로도 따라가지만 세코닉스랑 같이 움직입니다. 얘의 흐름도 지금 한번 좀 쏠려고 하고 있죠. 마치 폭죽을 땡기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 퓨런티어도 지금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네. 요것도 기억나시죠? 200일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서도 나왔고 상하프론테크에서도 나왔고 세종공업에도 나오고 예, 요 흐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대신 산업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은 예, 단기간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 납니다. 만도는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섹터인 그 부분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만도를 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만도는 되게 덩어리가 큰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회사를 불렀을 때 그 차지하는 그 상징적인 분야에서 만도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걔는 그거 말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픽셀 플러스는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되게 기대주였던, 한국에 상장하는구나 했었던 그런 주식입니다. 예, 피치스님도 반갑습니다. 왜, 누가 뭐 하셨어? 맹꽁이님도 반갑습니다. 바이오는 언제쯤 오진 않을 거예요. 예, 저는 바이오가 많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되고 옥석이 더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조? 예, 칩셋 미디어도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지 얘는 실적 개선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얘는 사실은 그 뭐 화면 들어가는 데 쪽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그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먼저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맞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쪽 전장 카메라 쪽으로 제가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수익률에서 매출 개선도 많이 될 거고요. 세코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가 그 전장 카메라 비중이 뭐 35%라는 데도 있고 아마 매출액 기준으로는 60%인가 되고 어쨌든 간에 전장 카메라 비중이 가장 큰 회사인데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됩니다. 요거는 아마 예상치가 좀 더 바뀔 수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는 갤럭시 S급에는 잘 안 들어가지. 얘는 보통 이제 미들이나 로우엔드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A 시리즈 이런 데 카메라 들어가는 모바일 쪽은 빼버리고요. 전장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물론 뭐 모듈 보려고 하면은요. LG 노텍이죠. LG 노텍. 근데 LG 노텍보다 수익은 이런 데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졸음운전 방지 카메라 그 어떤 주식이 하나 그걸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유럽에서는 의무화되잖아요. 이게 차량 안에 카메라 있어갖고 그때 라운피플이 그걸로 움직였구나. 동작 인식하는 것도 있고 카메라가 잡아줘갖고 그 졸음이나 아니면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걸 감지해갖고 이렇게 차선을 제어해주는 그런 거가 의무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카메라가 많이 늘죠. 또 세코닉스가 거기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수출 비중이 나름대로 뭐 30% 정도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장 쪽으로는 얘를 좀 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탑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모든 카메라 이게 이제 뭐 검사 장비 이게 좀 약간 그 고사양으로 갈수록 검사 장비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이비전은 다른 카메라들이 다 움직이면 원래는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하이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빵을 치고 나가네요.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얘가 물론 2차 전지 뭐 배터리 팩이나 그 폭발 방지하는 거 그 검사하는 것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이 매출이 좀 다변화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치고 나가는 건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얘가 여기에서도 대장주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비전은 또 하나 또 같이 가는 게 또 세코닉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비전 같은 경우가 그 뭐였지? AI 회사 하나 또 인수해갖고 아마 그, 그 머신비전 쪽으로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트윈 준비하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근데 하이비전 갖고 계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 얘도 홀딩 이제 시작 팔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MC넥스는 바닥은 확실히 나왔는데요. 항상 얘는 느렸다. 그리고 원래
MC넥스, 뭐 LG노텍, 그리고 뭐 그 뭐 자화전자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인 다음에 하이비전이 움직였었는데 하이비전이 또 나름 애플 수혜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좀 자화전자도 확실히 살아났네. 파트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트렉스도 이제 지금 흐름 양호합니다. 이 매물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원래도 실적주지만 올해도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4분기가 나왔나? 예상은 뭐 턴어라운드, 영업이익 2배, 어쨌든 얘도 실적주, 올해 실적을 한번 어, 기대를 해도 되는 게 모트렉스인 것 같고, 이쪽은 지금 다 좋으니까 그동안 여기 버티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가연맘이 얘기한 것처럼, 음, 가연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쪽 비중이 높아갖고 상대적인 수익이 낮았는데 이제 여기가 올라가서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팔고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수익을 최대한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쪽. 이게 퓨런티어도 내가 좋아하는 회사라. 그리고 그 밑에 급은 일단 오늘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 자율주행하면 그 안에서 자율주행의 수혜주가 저는 또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뭐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거기서 업무도 보겠죠. 차 안에서.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 6G 환경이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피터 린치 님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주가 떨어질 때 차트로 저항선을 아니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차트로 떨어질 때는 지지선을 봐야 되는데 산업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MP 같은 애들 뭐 실적 안 좋게 나온 거 있잖아요. 실적은 후행 지표잖아요. 근데 주식은 선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뭐 차트상으로 고점인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영향이 많이 커요. 그리고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거나 뭐 성숙 산업이거나 뭐 아니면 아예 지는 산업일 경우는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해도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그 지지선을 깨면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는데 산업에 따라서 예, 자율주행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 자율주행에서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안 빠진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율주행 종목 중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반등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었고요.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하는 선제 조건은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올해부터 뭐 어떤 뭐 정책 이슈든 글로벌 이슈든 아니면은 산업적 이슈든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 아니면은 각광받을 거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일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은 이미 올해부터 뭐 자율주행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뭐 2.5에서 3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면 자율주행 관련주인 거지 이게 자율주행이 100%뭐 얘네 때문에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그런 종목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이든 카메라 렌즈든 아니면 검사 장비든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빠진다라고 봐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래서 공부를 해도 조금 어렵다기보단 이상해요. 예, 주식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 산업별로 다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이론은 뭐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산업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리포트 나오는 시점도 바닥이냐 고점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주식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되게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이야? 하는데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이해가 하게 되고 내 몸이 그거에 반응을 하게 돼요. 아까 어떤 분이 나무가 얘기하셨는데 나무가는 당연히 좋죠. 흐름 좋습니다. 나무가 여기 올라갔었던 때가 이제 메타버스 흐름으로 또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 그리고 배짱이 아빠 수익이 100%가 넘었지 지금 이거. 이런 흐름은 뭐 급격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안 줄여도 돼요. 지금 여기에서 거래 터지고 조정받을 때 거래 죽었고요. 거래 터지고 죽었잖아요. 이번에 터지면은 만약에 얘가 18,000원 이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적극 매수죠. 나무가도 아마 올해 실적이나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나무가가 원래 실적이 좀 나오면 원래는 미래 컴퍼니 쪽도 좀 움직이는데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나무가가 더 좋지. 그럼 나무가가 좋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유니캐스트가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약간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얘도 확실히 바닥은 나왔죠. 유니캐스트도. 예, 얘도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너무 먼 얘기니까 이 위에부터 보시고 나무가 좋습니다. 나무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홀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율주행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정시 매수 구간입니다. 그전에는 홀딩이었고요. 오비고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손을 떼면은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뭐 화면을 터치해갖고 쇼핑을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그 안에서 메타버스랑 구현해갖고 뭐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비고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오비고를 알테오젠 5년 투자할 바에는 오비고 5년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